요즘 가성비 태블릿을 얘기하면 먼저 나오는 게 레노버 제품군인데요. 이 중에서도 8.8인치의 미니 태블릿 사이즈인 리전 Y700은 동일 경쟁 모델이 없다시피 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리전 Y700은 1세대가 나온 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세대가 나왔는데요. 저도 2세대가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바로 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를 쓰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Y700 1세대는 스냅드래곤 870을 썼었는데요. 이것도 중급형 치고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Y700 2세대는 여기서도 두 세대 위인 스냅드래곤 젠 1 플러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건 갤럭시 폴드 4 시리즈에 탑재된 것과 같은 모델이에요. 갤럭시 S23보다 겨우 한 세대 전의 플래그십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찐 하이엔드 플래그십급 스펙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발열 해소를 위한 베이퍼 챔버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잡고 있어도 발열이 크지 않았어요. 고성능과 함께 가격 장점도 나란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Y700 2세대는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었어요. 사이트별 할인 쿠폰에 따라서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요새 플래그십 태블릿인 갤럭시 탭 S9이 100만원대에 육박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대화면에 플래그십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인데도 40만원대의 가격은 정말 훌륭한 가성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8인치는 미니 태블릿 위에 속하는 비주류 제품군입니다만 휴대성 하나만큼은 태블릿 중에서 최고입니다. 큰 외투라면 주머니에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면서 한 손에 들고 볼 수도 있어서 이북을 보는데도 좋고요. 무게도 약 350g으로 이전 세대의 375g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휴대가 한층 더 편해졌습니다. 이전 1세대는 사실 살짝 무거운 감이 좀 있었어요.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아이패드 미니는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화면 주사율이 60Hz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Y700 1세대도 주사율이 120Hz였는데 2세대는 무려 144Hz까지 지원해요. 물론 120Hz와 144Hz의 차이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고급지다는 기분은 드네요. 이 화면 고주사율은 한번 익숙해지면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고주사율이다 보니까 태블릿이 60Hz라면 역체감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웹서핑을 많이 하신다면 웬만하면 고주사율 태블릿을 추천드립니다. 해상도도 8.8인치에 2560x1600 해상도가 들어가서 343ppi로 쨍하고 최대 밝기도 500니트로 상당히 밝다 보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20W도 초고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Y700은 무려 45W 쾌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동봉된 아답터도 68W짜리라서 돼지코만 끼워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65W짜리 GAN 충전기 같은 걸 써도 USB-C로 금방 충전할 수 있어요. 0에서 95%까지 충전하는데 45분이면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웹에서 게임을 하면 배터리가 중요할 텐데 케이블이 있다면 잠시만 연결해도 충전해서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모든 중국 내수용 레노버 제품들의 문제이긴 한데 글로벌 롬이 없는 중국 내수 제품은 억지로 한글로 설정을 변경해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정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더라도 일부 메뉴는 중국어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글화가 아니라 반만 한글화했다는 반글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같은 GUI 15를 탑재한 레노버 패드 12.7은 최근에 이 반글화마저도 막혔는데요. 때문에 Y700 2세대도 막힐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반글화가 막히더라도 영문 메뉴로 한글 앱들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베젤 디자인은 좌우가 얇고 위아래가 두꺼워서 내 방향이 균일한 베젤에 최신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나름 중급형 태블릿임에도 불구하고 저가형인 갤럭시 탭 A7 라이트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게임할 때는 좌우를 손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베젤을 주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두고 보았을 때에는 디자인이 다소 둔해 보이기는 합니다. 뒷면을 보더라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고성능의 느낌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3.5파이 유선 오디오 단자가 있었는데 2세대에는 이게 사라지고 대신 USB-C 단자가 두 개가 위치했습니다. 이런 태블릿을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둘 다 충전이 되기도 하고 USB-C 타입 이어폰을 끼워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USB-C 타입 이어폰이 흔하지도 않고 구성품에서 주는 것도 아니라서 이전처럼 3.5파이 유선 오디오 단자가 있는 게 훨씬 더 범용성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파 인증법에 따라서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기기는 1년이 지나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태블릿을 자주 사고 팔며 바꾸는 분에게는 1년은 참 참기 어려운 시간이죠. 충분히 실사용할 의지가 있는 분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흰색 직구 모델은 AS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또한 감안하셔야 합니다. 쓰다가 파손이라도 될 경우에는 구매 비용이 고스란히 매몰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8.8인치 미니 태블릿에 경쟁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미니 태블릿은 일단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도 2021년도에 6세대가 나온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미니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표준형 사이즈인 11인치 정도가 되어야 문서를 볼만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키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사이즈도 11인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블릿 브랜드에서 기본형은 11인치를 기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미니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메인 태블릿이 있고 서브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Y700 2세대도 보조 용도가 아니라 메인 태블릿으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리전 Y700 2세대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정발된 모델로는 구매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성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단점은 역시 한글화와 AS의 어려움이 있겠고요. 중고 판매도 쉽지 않다는 점도 구매 전에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고장만 나지 않으면 앞으로 3년은 현역으로 거뜬하게 쓸 수 있을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잘 사용해도 구매한 값어치는 충분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밍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후회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태블릿을 이것저것 용도별로 사서 쓰시는 분이라면 만족스러운 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매 결정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